공복 타이머에 16시 찍히는 순간 몸속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 숫자가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해주지 못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오전 8시 사무실 탕비실에는 요즘 익숙해진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샌드위치 대신 아메리카노 한 잔만 들고 자리로 돌아가는 직장인들입니다.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아침 챙길 시간이 없어 그냥 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날 늦게 먹은 야식이 마음에 걸려 첫 끼를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휴대폰으로 공복 시간을 재가며 버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16시간을 굶으면 몸속 독소가 빠진다는 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루 중 먹는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16대8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방식 자체는 실제 체중관리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해석이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6시간 공복이 곧 해독이라는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과 몸속 독소를 빼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아침 식사 결식률은 35.3%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9세에서 29세가 62.1%로 가장 높았습니다. 20대 여성은 67.5%, 3명 중 2명꼴로 아침을 거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고지곳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조사 이틀 전 아침을 먹었는지만을 기준으로 계산됐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며칠 아침을 거르는지 물어본 통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준도 2021년까지는 하루 전이었다가 2022년부터 이틀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2015년 26.2%에서 2024년 35.3%로 올랐습니다. 다만 기준이 중간에 달라진 만큼 같은 잣대의 10년 추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통계만으로 사람들이 해독을 위해 아침을 굶는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6시간을 굶으면 정말 장기가 쉬어갈 수 있을까요? 단식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 장기의 휴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몸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복이 되면 기능이 멈추는 게 아니라 대사의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간은 음식에서 오는 포도당이 끊기면 저장해둔 글리코겐부터 분해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비중이 커집니다. 콩팥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이 기능이 멈췄다가 다시 켜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국립보안통합건강센터의 설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톡스 식단이 체중 관리나 독소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한 연구 자체도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복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자가포식입니다. 세포 안에서 손상된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단식으로 관련 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16시간에 본격 시작된다는 식의 시간표는 사람에게 확립돼 있지 않습니다. 2025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도 나왔지만 연구진 스스로 탐색적 분석이라 밝혔습니다. 식사 내용과 대사 상태, 운동량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16시간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켜지는 스위치처럼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시간 제한 식사가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만 성인 90명이 참여한 12개월 무작위 임상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만 먹고 열량 계산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12개월 뒤 이들의 체중은 대조군보다 평균 4.87% 줄었습니다. 매일 열량을 제한한 집단은 5.30% 감소했고 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30개 연구 1,341명을 종합한 메타 분석도 발표됐습니다. 열량을 비슷하게 맞춰도 체중은 1.46kg, 체지방은 1.50kg 더 줄었습니다. 다만 혈당을 낮추는 약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슐린이나 설포닐 유레아를 그대로 쓰며 끼니를 걸으면 저혈당 위험이 커집니다. 심한 저혈당은 의식 상실이나 경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 역시 끼니 횟수부터 줄이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몇 시간을 굶었는지만큼 중요한 건 그 공복을 끝낸 뒤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아침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도 반드시 굶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16시간이라는 숫자가 간과 콩팥을 쉬게 해주는 마법의 경계선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확인된 근거로만 건강 정보를 정리해드리는 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